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탐에서 화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강사입니다. 어, 뒤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굵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목동 그 미탐에서 이화 외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에서는 북일고등학교하고 일반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는 북일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일고 쪽 수업을 그동안 좀 해오던 터라 인원이 그쪽이 조금 많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 화학 선택자가 북일고 같은 경우에 283명 정도 되는데 그럼 1등급이면 이 28명이죠. 28명 중에 뭐 천안이랑 분당에 있는 학생들 다 합쳐서 한 20명 정도 1등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지금까지 막 미친 듯이 달려왔다면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계속을 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의 학습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현황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올바르지 못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늘어난 학습량과 시간 관리 부족. 그러니까 여기 남학생들을 데리고 계시는 자녀분으로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느끼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오늘 수학이 되게 잘 돼라고 하면 네, 계속 수학만 합니다. 아, 오늘 영어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영어만 하죠. 근데 남학생들의 경우는 영어보다는 수학 쪽 이과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수학 쪽 공부를 좋아하니까 사실상 평상시에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학원 과제를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수학만 붙들고 있다가 뭐 나머지 과목은 가기 직전에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난도 문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가오면 아이들이 나는 못하겠어.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재능충이야. 쟤는 똑똑하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지 못한 공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볍게 보는 기초 개념이에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화학을 개설을 하거든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통과 수업을 그래도 한 번은 들은 학생. 어, 그 이유가 통과하고 화학하고 내용이 겹친다라고 표현하는 학원은 네, 저는 별로 좋은 학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리 시켜놔서 쭉 늘어놓은 상황인 건데 통과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고 화학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화학에 가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 개념부터 끌어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주차 수가 늘어나요. 주차 수가 늘어나면 어머님들은 다른 학원은 넉 달 만에 끝내는데 니네는 왜 6달 만에 끝내? 넉 달로 줄여줘라고 얘기해서 스피드를 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아이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기초 개념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요. 쉽다가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난도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계적인 풀이 과정만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했을 때 해석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오늘 집에 가서 실제 한번 해보세요. 통과까지 다 했어요. 정말 기초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인 밀도라는 개념의 정의를 얘기해봐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럼 밀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부피분의 질량. 그건 밀도를 구하는 하나의 식을 표현한 것이지 정의는 아닙니다.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올해 마지막 수능에서도 나오게 될 단위 부피당 질량, 같은 부피당 질량, 1g당 질량, 그걸 뒤집어서 1g에 대한 부피,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근데 요즘 아이들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야 되니까 아이들은 외워야 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건 기초 개념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두 번째는 질보다 양으로 풀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 과학을 되게 못해요. 근데 겨울방학 때 이놈의 시키가 놀았나 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안 놀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달려온 건데, 문제는 포커스가 잘못 맞은 거죠. 제가 쉽게 얘기를 해서 수학 문제 아이들이 니는 왜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 그랬더니 그냥요. 그러면 많이 풀면 좋아질까? 야, 니네 산수 계산하니? 라고 물어요. 숫자만 바뀐 문제를 200문제, 300문제 푼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차라리 유형이 다른 문제를 저걸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양만 해요. 혹시 중학교 아이들 지금 과학 시험 보실 때 엄마 나 문제집 다 풀었어. 또 사줘. 그래서 한 시험 보기 전에 한 4권 정도 풀고 나면 아이들이 웬만큼 시험 성적 잘 나오죠.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맞은 문제는 내가 아는 거고,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외워요. 그러면 이건 몰랐던 거야?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던 거랑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머릿속에서 가져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그렇대. 그리고 넘어가죠. 그럼 4-5권 정도 풀었는데 중학교는 직관적인 시험 문제밖에 안 나오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빌빌 꼬아놓은 문제를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몰라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수업 중에 통과 수업을 하다가 디지털 신호로 전환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음이 줄어라고 얘기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잡음이 뭐예요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 정도로 어휘력이 약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빌빌 꼬아놓은 문제를 보면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본인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초 개념이 잡혀 있고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고난도 문제는 유형별로 분석만 할 줄 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풀었냐 못 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도 문제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일고에서 19명 정도가 저희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선행학습을 안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북일고라는 곳을 가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안 하는 애가 그렇게 많냐, 적으냐, 선행학습 하는 애가 적으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다 기고만장해 있어요. 어깨 이만큼 올라가서 이 문제는 대충 이렇게 풀면 되고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 빠진 게 이 방법이 진짜 최고의 가장 최적의 방법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몰라요. 그냥 탑 맞았어. 오케이. 다음. 그리고 나서 그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더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 300문제를 더 줘요. 다 풀었니? 그러면 아니요. 야, 그럼 다 안 풀었으면 그냥 제가 골라서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성적은 별로 안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 부족인데 통과는 보통 한 주당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돼서 1년 커리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2학년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화생지 4과목으로 바뀌는데 주당 적으면 평상시 3시간, 많으면 4시간으로 배정이 돼요. 그러면 통과해서 하던 시간당 곱하기 3, 4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하기에도 바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모자라지려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누구는 과제를 내도 다 해오고 누구는 과제를 똑같이 내는데 하나도 못 해오고, 그건 시간 관리의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시키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서
그냥 전날 당일날 수업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과제를 하기에 급급하다. 그다음에 고난도 문항 외에는 없어요. 다른 문제 풀이에 대한 고민은 정말 없고 그냥 답만 맞는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하게 되는 케이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3 이었는데 어 9월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와서 "좀 봐 달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되게 잘 푸는데 시험만 못 본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이렇게 풀어 보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왜 그걸 그렇게 풀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대답이 없어요. "아 괜찮아. 얘기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예요. 왜는 없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치환을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형태가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다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언제 고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길게 봐서 무조건 고등학교 1 학년 겨울방학까지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2 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 40회 이상의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하는데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남학생들을 한번 쓱 보고 "이해다. 나 엄마 나 다 이해됐어."라고 얘기하는데 공부의 첫 단추는 이해 아닙니다. 암기죠. 그 부모님들이 제 바지 오늘 치마 입고 왔는데 어때요? "새끼가 미쳤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걸 왜 치마라고 안 부르고 바지라고 불러요? 약속한 거예요, 바지라고 부르기로.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야."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왜?" 라고 얘기하면 뭐 "정의는 외웠어?" 그러면 다 이해됐대요.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먼저 암기가 돼야 되는데 암기를 하지 않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대충 머릿속에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같아.'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화학이고요. 요 두 개가 통과 1과 통과 2에 있는 화학 내용이에요. 자, 2 단원에 가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화학 결합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통과의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것과 화학 결합의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쬐끔 겹쳐요.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성은 언제 배워야 되는 거냐면 통과 때 배운 내용으로 화학에 와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다 한 번에 쭉 설명하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 저희 요렇게 얘기하죠. 이게 화학 통과 2에 있는 2 단원의 화학 변화인데 산화 환원 반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없어요. 빠졌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도 화학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중화 반응이죠. 그다음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인데 이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교과 화학에선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 안 하고 화학을 먼저 하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면 다른 데보다 주차수가 굉장히 길다면 가능해요. 저걸 하나씩 하나씩 다 끼워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차수가 비슷한데 화학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어디 하나 부실하다는 얘기가 돼요.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과부터 현행이다. 선행은 없다 이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올바른 공부 방법과 정확한 개념 완성을 이번 여름 방학에 화학을 듣는 학생들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더라도 필요하다면 끌어다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네. 일반적인 조금 중난이도의 문제와 실제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 5대 5로 섞어서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인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테스트 결과를 기준으로 1대1 클리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매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 그 밴드에 매 시간마다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인제 수강생에 대해서 밴드에 이제 가입하고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안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답 정리예요.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 때 맞은 부분이 있을 거고 틀린 부분이 있을 텐데 틀린 부분에 왜 틀렸는지를 고쳐가며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시켜요. 그게 연습이 되면 틀린 문제가 곧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 그걸 채워갈 수 있다면 충분히 공부가 기초 개념이 잘 잡혀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조하는 게 문제를 풀고 채점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공부다. 그래서 틀린 걸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밑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요약 정리를 하는 연습을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오답 정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과제를 아이들이 해오면 그 과제를 매번 스캔을 다 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르게 풀이 방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감으로 푼 것 같으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죠. "왜 그렇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채워서 준비를 꼼꼼한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 수업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시즌 1, 2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1 월까지 해서 네 총 14 회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개념 정리요."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그럼 심화는 안 하나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화학에는 심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말이 어렵게 바뀐 거죠, 꼬아서. 그것들을 모아 놓은 문제가 심화인 거고 그걸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 걸 심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고난이도의 심화 내용은 사실상 없어요. 왜 없냐라고 얘기하면 기초 개념만 늘어 놓은 건데 수능을 볼 때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문제를 계속 꼬고 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만든 상황인 것이지 실제 내용은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언저리까진 갑니다. 기본적인 건 네 유형 분석이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12 월, 1 월, 2 월이 지나고 나면 요때쯤 요 시즌 2 에는 네 실제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적용을 시킬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현재 통과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도 통과, 두 번째도 통과입니다. 선행은 지금부터 없어요. 무조건 현행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느냐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뒤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